안녕하세요. 오늘 스프링 시큐리티 그리고 JWT에 발표하게 된 저는 백엔드 운영진 박재영입니다. 일단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있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전에 예비님이 진행하셨던 스프링 기초 그리고 진수님께서 진행하셨던 스프링 데이터 JPA 세션에서 사용한 프로젝트 그대로 이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전 세션 코드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 세션, 노션 세션 참고하셔서 기록을 참고하셔서 완성한 이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ySQL 실행 중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MySQL 워크벤치 들어가셔서 정상적으로 접속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잘 따라오셨다고 한다면 세션에서 테이블이 다음과 같이 보드랑 delete logs라고 하는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버에서 서버 스테이터스 누르셔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존 데이터 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 암 파일에서 저희 DDL auto 옵션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만 복사해 주시고요. IntelliJ 들어가셔서 리소스 파일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 한 파일 들어가신 다음에 원래는 여기 업데이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create로 바꿔주시고 세션 애플리케이션에 오셔서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이거를 왜 해야 하냐면은 기존의 지난 세션에서 저희가 게시글 생성한다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남겼잖아요, 테이블에. 근데 오늘 이제 유저라든지 이런 엔티티를 도입하게 될 텐데 이때 데이터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데이터를 좀 초기화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었으면은 다시 정지해 주시고 여기를 업데이트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build.gradle 파일에서 이제 의존성 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스프링 시큐리티랑 JWT 관련 5문장을 선택해서 복사해 주시고 build.gradle 파일에서 dependencies 가장 아래에 있는 곳에 붙여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붙여 넣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그래들 새로 고친 파일이 뜨는데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현재 우리 애플리케이션과 동기화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주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단 오케이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현재 지금 스프링 시큐리티를 실행시킨 상황이잖아요. 의존성 주입을 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 일단 실행시켜 놓읍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 실행시킨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전 세션까지는 이제 볼드, CRUD API라고 해가지고 이제 게시판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완성해 왔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죠. 누구나 게시글을 만들 수 있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현재에는 어떤 게시글에 대한 주인, 유저도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유저가 게시글을 생성할 수 있게끔 삭제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로그인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인가를 붙이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오늘 세션 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실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 API, 로그인 API, JWT 검증 필터 만들기, 테스트가 있는데 회원가입 API 만들기는 되게 간략화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게시판 등록 기능과 그 로직이 비슷해요. 그래서 굳이 깊게 안 다뤄도 돼서 이 부분은 좀 가볍게 넘어갈 예정이고 이 두 가지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스프링 시큐리티, JWT 개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기저에 있는 보안에 대해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러분 혹시 카페에 들어가실 때 신분증 검사 안 하시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커피 시키면 돼요. 근데 은행 ATM에 들어가서 돈 뽑을 때는 어떻습니까? 카드 넣고 비밀번호 치잖아요.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야 되는 곳과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봐주시면은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페이지로는 메인 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로 지정을 해야 되고, 그에 반해 마이 페이지나 게시글 작성 페이지는 로그인한 사람만 볼 수 있게 저희가 설정을 해 놔야 돼요.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 회원 관리 페이지는 일반 유저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만 볼 수 있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마다 접근 권한이 다른데 이런 어떤 권한 검사를 어떻게 할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생각하면은 컨트롤러마다 if문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 if 뭐 로그인 했어? 이런 식으로 넣는다면은 뭐 구현은 가능이야 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API가 뭐 100개고 컨트롤러가 100개면은 100개의 이제 if문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은 점점 코드가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게 스프링 세큐리티입니다. 스프링 세큐리티는 모든 요청이 컨트롤러에 도달하기 전에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권한을 검사해주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또 다루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 인가 개념에 대해 좀 알려드릴게요. 인증 인가 헷갈립니다.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오늘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세션이 듣기 편할 겁니다. 인증은 이제 너 누구야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로그인이 있겠죠. 로그인에서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아서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회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접근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로그인 과정을 인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이후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도 되는지, 이 글을 삭제해도 되는지, 이런 어떤 유저에게 권한을 검사하는 역할을 인가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일상적으로 비유를 들자면은 회사 출근하면서 사원증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과정은 인증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회사 직원은 맞지만 개발 부서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고자 카드를 찍으면은 마케팅 부서 문에서 막히겠죠. 왜냐? 해당 부서 권한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인가가 거부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증과 인가, 로그인과 좀 그 이후에 권한 검사 형태로 이제 인증 인가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준다. 오케이.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스프링 시큐리티는 이제 스프링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담당하는 거대한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인증 인가뿐만 아니라 웹 보안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뭐 경비 시스템이라고도 뭐 하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스프링 시큐리티가 우리가 지금 의존성을 추가했으니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아까 스타트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8082번 포트로 한번 접속을 해봅시다. 저희는 분명 로컬호스트 8082번 포트에 접속을 했는데 접속 주소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됐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볼드 좀 서치라고 하는 데에도 검색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의 디폴트 값인데요.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인증 절차를 거쳐야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디폴트 값으로 유저라고 세팅이 돼 있어요. 이제 유저 네임은. 그리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아래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패스워드가 중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요거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면은, 그쵸? 지금은 저희가 백엔드여서 프론트가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면이 화이트 라벨로 뜨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들어오시면은 로그인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스프링 세큐리티는 진행이 된다는 점. 네, 이어서 JWT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JWT는 결국에 문자열로 이루어진 어떤 디지털 출입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증수단. 그래서 JWT 안에는 이 유저 네임이라든지 롤, 발급 시간, 만료 시간과 같은 정보들이 들어있고, 이 서버가 나는 비밀 키로 설명되어서 위조가 될 경우 바로 들통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하기 전에 공식 사이트 전에 좀 구조에 대해 좀 알려드릴게요. 총 이 두 개의 닷을 기준으로 앞에 첫 번째 구간은 헤더, 두 번째 구간은 페이로드, 세 번째 구간은 시그니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에는 이제 헤더에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설명했는지, 페이로드에는 사용자 정보, 실질적인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고, 시그니처에는 이제 위변조 방지 설명이라 해가지고 고유한 어떤 스크립트 키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실제로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JWT 형식에 보시면은 여기 점 기준으로 헤더, 페이로드, 시그니처 값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헤더, 페이로드, 시그니처 값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아까 알고리즘 어떤 형식의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HS256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싱, 암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로드, 여기에는 실질적인 사용자 정보가 들어간다 했었는데 여기 다음과 같이 뭐 이름이라든지 뭐 권한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이 두 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 나오는 값, 이 값들은 해싱 값이 아닙니다. 해싱이 아니고 인코딩 값이어가지고 반대로 JWT 값에서 디코딩을 하게 될 경우 원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로드에는 절대로 민감한 정보,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세 번째, 이 시그니처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 두 가지 헤더 값과 페이로드 값을 조합한 형태를 이제 알고리즘 해싱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이 HS256이라고 하는 해싱 함수에 집어넣고 이 고유한 키가 변수가 되어서 알고리즘을 변화시킵니다. 보시면은 이 지금 제가 적는 이 고유한 값에 따라서 이 세 번째 값이 막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변화된다고 하면은 쉽게 이제 위조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JWT는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인증 수단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 지금 두 가지 스프링 세큐리티랑 JW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스프링 세큐리티는 어떤 거대한 경비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JWT는 그 경비 체계에서 인증, 인가 작업을 위해 필요한 인증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유저라고 하면은 안에 있는 이 보안 요원들이 스프링 세큐리티고, 이 지금 뭔가 꺼내고 있잖아, 인증 수단을. 이 방식을 JWT라고 합니다. 인증 수단에는 그 뭐 쿠키 방식도 있고, 뭐 JWT 방식도 있고, 세션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JWT를 다루게 될 거고, 아까 제일 처음에 요거 화이트 라벨 에러 페이지가 뜨기 전에 스프링 세큐리티 디폴트 값에서 그 폼 형태로 로그인하라고 떴었잖아요. 그때는 JWT 형식이 아니고 세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 형식을 JWT 방식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오늘 좀 바꿔야 되는 이제 실습의 일부다.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일부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크기와 역할이 완전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흐름에 대해 좀 알려드릴 건데, 회원가입 흐름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뭐 컨트롤로 갔다가 서비스, 뭐 레스포지토리 갔다가 DB에 저장된다는 거, 이거는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흐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은, 사용자가 일단은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요청을 보내잖아요. 포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 커스텀 필터인 로그인 필터가 이제 이걸 가로채요. 중간에 스프링 부트 들어가기 전에, 커스텀 컨트롤로 들어가기 전에 가로채가지고 이 어소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이 매니저한테 우리 정보를 넘겨줘요. 그러면은 이 매니저가 이제 DB를 뒤져서 사용자를 찾고 비밀번호를 이제 비교해 봅니다. 만약에 이때 검증에 성공한다 하면은 JWT를 이제 발급해서 사용자에게 응답으로 내줘요. 그래서 이 JWT는 응답 헤더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뭐 어소시케이션 매니저라든지 로그인 필터, 그리고 커스텀 유저 디테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된 API 요청 흐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사용자는 JWT 로그인 이후 JWT 받았어요. 이걸 받은 다음에 이제 보드 게시판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게시니까. 이때 함께 get 메소드와 보낼 때 JWT를 헤더에 보내서 보냅니다. 이걸 안 보내면 누군지 식별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JWT를 헤더에 담아서 보낸 다음에 JWT 필터가 이 요청을 가로채서
검증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토큰이 맞는지, 서버가 만든 토큰이 맞는지, 만료는 되지 않는지 등등을 검사를 하고, 이 검증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인증된 사용자임을 시큐리티에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요청을 흘려보냅니다. 컨트롤러는 뭐 평소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까지가 어떤 전반적인 흐름인데, 이 흐름을 좀 상기시키고 계속 개발하면서도 알고 계셔야 앞으로 좀 세션이 쉬울 수도 있다, 진짜 알아두면서 이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실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실습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세팅을 진행해야 돼요. 이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거라고 하는 이제 툴에 좀 어떤 보안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게 컨트롤러 기반의 스웨거가 API 테스트 UI를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희는 컨트롤러가 보드밖에 없기 때문에 로그인 과정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컨트롤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하여서 컨트롤러에서 로그인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이어서 스웨거 컨피그라고 하는 스웨거의 좀 세팅 값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토큰이 이용되다 보니까 이 컨피그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컨피그 파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스웨거 컨피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토큰도 집어 넣을 수 있게 세팅이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얀 파일에 JWT 비밀키를, 시큐리티 키를 추가해야 됩니다. 파일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여기 잭슨 그 아래 열 맞춰서 넣어 주시고, 이 시큐리티 키 같은 경우는 저희 JWT 토큰 구조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시그니처에 들어가는 값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키는 원하시는 대로 좀 최대한 길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시큐리티 키를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세팅 끝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로 security config 파일에 대해 좀 작성을 해볼게요. 이 security config 파일은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 설정을 담당해 주신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웹 보안, 뭐 어떤 이제 뭐 CSRF라든지 폼 로그인 방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걸 이제 제어하는데, 한번 이것도 만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fig 패키지에 security config 눌러주시고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일단 처음 있는 이 configuration 그리고 enable web security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configuration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가 스프링 설정 파일임을 알리는 어떤 표시이고요. 그리고 enable web security는 스프링 securitity 기능을 켜는 스위치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이지 않을 경우 security 자체가 동작하지 않고요. 그 아래에 bcrypt 패스워드 인코드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bcrypt가 뭔지 일단 아신가요? bcrypt는 이제 비밀번호 암호화에 쓰는 단방향 해시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 메소드가 어떤 암호화 할 때 쓰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빈으로 등록함으로써 다른 클래스 어디서든 주입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이제 필터 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보안 규칙의 핵심인데요. 이 메서드 하나를 통해서 시큐리티 동작의 한 대다수를 결정합니다. 한 블럭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개는 모두 disable, 이제 꺼놓은 상태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은 CSRF는
로그인된 사용자를 속여서 이제 다른 사이트에 몰래 요청 보내는 공격입니다. 근데 이 공격이 세션 쿠키 기반에서만 위협이 되고 다른 인증 수단인 JWT에서는 매번 토큰을 직접 헤더에 담아서 기 때문에 이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 로그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로그인 폼인데 저희 아까 실습 때도 로그인 창에서 봤었잖아요. 폼 형태, HTML 형태로 그런 화면을 자동으로 띄우는데 우리는 이제 직접 로그인 필터라고 하는 이제 낚아채는 로그인 필터 클래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TTP 베이직이라고 하는 매 요청마다 이제 유저네임이라 그리고 패스워드를 헤더에 직접 받는 옛날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베어업 토큰 방식을 쓸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URL별 접근 권한 설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permit al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풀어준다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제 authenticated는 인증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아래 이제 stateless 방식으로 설정을 해준다는 이제 메소드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 stateless의 반대인 stateful 방식이 결국 세션 방식이거든요. 이 세션 방식은 서버가 사용자 상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서버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서버 여러 대를 굴릴 때마다 동기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JWT 같은 경우는 서버가 사용자 상태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큰 자체에 사용자 정보가 있어서 서버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를 들어서 이제 stateless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설정들을 바탕으로 이제 http.build를 메소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정한 이 규칙들을 조립해서 반환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단계가 끝마치게 되고요. 이어서 2단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쉬워요. 엔티티 작성. 저희 유저랑 유저 레포지토리는 많이 써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스프링 기초에서도 많이 다뤄봤고 유저도 똑같습니다. 일단 도메인에 유저 엔티티를 생성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보시면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필드는 뭐 이제 식별자인 아이디 그리고 아이디라고 할 수 있는 유저 네임 그리고 패스워드 비밀번호 그리고 권한 설정하는 롤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롬복으로 인한 뭐 getter setup 그리고 이제 엔티티를 의미하는 어노테이션을 활용하여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레포지토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유저 레포지토리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메소드, exist by user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가 메소드 이름만 보고 이제 SQL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려드리면은 이제 2단계가 끝이 납니다. 이제 그러면 3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3단계는 이제 회원가입 로직 구현인데 시간 관계상 이번에 회원가입 API는 따로 만들지 않았고요. 서버가 켜질 때 자동으로 이제 테스트 사용자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 이니셜라이저를 복사해 주시고 config에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커맨드 라인 러너입니다. 아, 참고로 지금 이 데이터 이니셜라이저 관련 회원가입 로직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커맨드 라인 이제 러너라는 게 뭐냐면은 스프링 부트가 모든 어떤 빈이 등록이 끝난 직후에 run 메소드를 자동으로 한번 실행시켜주는 메소드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때 run 메소드도 자동으로 같이 실행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 보시면은 생성자에서 이제 유저 레포지토리 그리고 이제 bcrypt 패스워드 인코더를 봤는데 이제 스프링이 이제 자동으로 주입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run 메소드 안에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if문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테스트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다면은 종료하게 됩니다. 이 메소드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이제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마다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될 텐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겠죠. 아이디 중복을.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이제 코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아래는 결국에는 이제 테스트 사용자를 생성하기 위한 어떤 코드라고 봐주시면 돼요. 테스트라는 아이디 그리고 1, 2, 3, 4라고 하는 비밀번호 그리고 이제 롤 어드민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진 상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되는데 이 테스트 사용자를 좀 바꿔 커스터마이징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1105로 하고 여기는 뭐로 할까요? 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동이 하는지. 추가적으로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저 security config에서 본 것처럼 bcrypt 패스워드 인코더를 이제 설정해 놨기 때문에 해시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테스트 사용자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저를 보시면은 네, 부라는 이름으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패스워드도 해싱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됐으니 이제 3단계는 끝이 났고 이어서 4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이제 로그인 필터 구현이에요. 일단은 필터의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필터란 이제 요청이 컨트롤러에 도착하기 전에 거치는 중간 처리 단계로 인증, 뭐 로깅, 압축, 인코딩 등의 어떤 처리를 모두 여기서 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로그인 필터가 하는 걸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그인 필터, 로그인 흐름에서 로그인 필터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클라이언트가 포스트 요청을 보내잖아요.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갖고 그럼 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컨트롤러에 가기 전에 낚아챕니다. 낚아채가지고 이거를 토큰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센티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검증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현해야 될 거는 일단 낚아채는 거, 낚아채기 그리고 이제 토큰에 담기 그리고 검증 요청 보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DB랑 비교한 다음에 이제 성공한 이후에는 이 JWT 발급하는 과정에서도 좀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추후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필터 구현 일단은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JWT 패키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필터 만들었고 이렇게. 자, 그래서 로그인 필터에 대해 좀 코드에 대해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로그인 필터는 유저 네임 패스워드 어센티케이션 필터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상속하는데, 이게 이미 스프링 시큐리티 내부에서 가진 로그인 처리 필터예요. 디폴트 값이겠죠. 그래서 이를 상속받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좀 부분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기능 이제 메소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오버라이딩, 커스터마이징을 필요한 이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폼 형태에서 이제 유저 네임이랑 비밀번호, 뭐 권한 등을 이제 추출해내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궁금하시면은 요거를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메소드를 이 부모 클래스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해요. 이거를 보시고 진행을 조금 탐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아무튼 계속 할게요. 그래서 attempt authentication에 대해서 뭐 예우 처리 진행하고,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서 그 폼 형태가 아니라 이제 HTTP 요청해서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문자열 형태로 일단은 1차적으로 집어 넣었고요, 변수 안에. 그리고 이 문자열을 그냥 이제 어센티케이션 매니저한테 전달을 하면 안 돼요.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이제 토큰 형태로 담겨야지만 이제 어센티케이션 매니저와 이제 주고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요, 좀 약속까지는 아니고, 네. 아무튼 규칙이에요, 규칙.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토큰에 담아야 돼요. 토큰이 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 클래스로 현재 문자열과 비밀번호, 그리고 마지막에는 권한인데, 권한은 일단 모르는 상태이니 널 값으로 지정을 해두고요. 이렇게 하여서 새로운 이제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 토큰을 만들어냈으면은 이 토큰을 전달하여서 이제 어센티케이션 매니저한테 전달을 시도해야 되는데, 리턴 값으로. 이 어센티케이션 매니저는 로그인 필터 외부에서 만들어진 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수 선언하고 생성자도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로그인 성공 시 이제 토큰 발행 관련해 가지고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이제 세큐리티 컨피그에 등록을 진행을 해야 돼요. 로그인 필터에서만 단독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구현을 했으니 로직을 이제 세큐리티 컨피그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복사를 하셔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로그인 필터 가져와 주시고, 유저네임, 네, 가져왔습니다. 근데 좀 허전하죠. 아직 빨간색 이 오류가 지워지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이제 어센티케이션 매니저, 이 객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객체를 그냥 선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것도 이제 security config라고 하는 클래스 밖에서 매니저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내부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이제 어센티케이션 매니저 등록이 필요하다. 잠시만요. 네, 빈으로 등록하고 인수를 전달하는 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변수 선언하고 이제 객체 생성자를 주입해서 인자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네, 임포트 하여서 현재 어센티케이션 매니저가 인자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어센티케이션 매니저 컨피그레이션 객체 생성자를 주입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센티케이션 매니저 빈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컨피그레이션 필드 그리고 이제 생성자 주입을 통해서 이 객체는 스프링이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에서 이제 어센티케이션 매니저를 꺼낼 수 있고 이 빈으로 등록하는 과정까지 마쳤으니 이제 주입을 할 수 있겠죠. 타자 치기 귀찮으니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오케이 완료됐어요. 이 add filter as는 이제 이 클래스를 대신하여서 이 로그인 필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4단계까지 일단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이제 이어서 5단계 DB 기반 로그인 검증 로직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단계 DB 기반 로그인 검증 로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센티케이션 매니저한테 이제 어센티케이트를 호출하면은 매니저가 다 알아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센티케이션 매니저가 사용자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나요? 바로 우리 DB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매니저는 우리 DB 구조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이렇게 찾아 라고 알려주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유저 디테일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받아갈 사용자 정보의 어떤 표준 봉투랄 게 이제 유저 디테일스고요. 이 두 개를 우리 도메인에 맞춰서 커스텀 구현하는 게 이번 5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유저 레포지토리에 find by user name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유저 네임을 받아 디테일 테이블에서 회원을 조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커스텀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만들어 봅시다. 현재 커스텀 유저 디테일스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니 이 클래스는 이제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 시큐리티에게 우리 시스템에서 사용자 정보는 여기서 가져와 라고 알려주는 통로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메서드는 딱 하나, 이 load user by user name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메서드를 우리가 직접 호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센티케이션 매니저가 이제 로그인 시도 시점에서 자동으로 이걸 호출해 주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동작해줘라고 정의해 두면 적절한 시점에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호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메서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user repository find by username 이 매개 변수로 이걸 통해서 DB에서 사용자를 조회합니다. 그래가지고 조회한 유저가 있으면은 new custom user details로 감싸서 반환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게 왜 유저를 그냥 반환하면 안 되고 굳이
커스텀 유저 디테일스로 감싸야 되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커스텀 유저 디테일스 설명하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유저 디테일스 가져오고요. DTO에 생성을 해야 되네요. 자, 클래스 선언부 보시면은 implement user details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그 의문의 답을 해드리면은 왜 유저를 안 쓰고 굳이 변환하는가의 답은 스프링 시큐리티가 이제 자기가 가진 규격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규격이 바로 이 유저 디테일스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에 따라서 유저를 유저 디테일스 모양으로 변환해주는 어댑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댑터 패턴이라고도 부르고요. 메서드를 하나씩 봅시다. 유저 디테일스 인터페이스가 이제 요구하는 메서드가 7개라서 다 구현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시면은 get 이 authorities는 사용자 권한 목록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이 get authorities는 이제 사용자의 권한 목록을 반환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get password 같은 경우 바로 뭐 아시겠죠? 유저에서 비밀번호 그대로 꺼내서 반환하는 메소드이고요. 세 번째로 get username은 뭐 유저네임 그대로 반환을 하는 거고요. 7개 이제 네 번째부터 7번째 이 메서드 4개는 각각 이제 만료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잠기지 않았는지 비밀번호가 만료되지 않았는지 활성화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메서드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름에 none이 붙어 있어서 정상이면 true를 반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이제 휴먼 계정이나 다시 할게요. 우리는 휴먼 계정이나 비밀번호 만료 기능 다시 할게요. 우리는 휴먼 계정이나 비밀번호 만료 같은 기능을 따로 만들지 않을 거니까 전부 true로 둡니다. 그래서 그냥 다 정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기능이 필요하면은 여기에 로직을 채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됐죠. 그래서 일단 5단계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6단계 JWT 발급 및 검증 클래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WT util 이 클래스 안에 JWT를 생성하고 검증하고 정보를 꺼내는 모든 로직이 한 클래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은 복사부터 진행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JWT에 이렇게 진행된 상태이고 만들기 전에 JWT 구조에 대해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JWT는 점 2개로 구분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헤더, 페이로드, 시그니처 다들 기억하시죠? 헤더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이 사용했는지 정보들이 들어있고 페이로드에는 실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에는 변조 방지용 서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은 이 코드 전체를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거든요.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노션에 보면은 부가사항이 되게 잘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더 보충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런 거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있습니다.
이제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은 이 클래스를 이제 스프링 빈으로 등록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빈으로 등록되면 다른 클래스들이 이제 주입받아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필드는 지금 시크릿 키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JWT에 이제 서명을 만들고 검증받을 때 쓰는 비밀 키입니다. 이어서 이제 생성자를 볼게요. 이 생성자 안에 value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들어있고 그 안에 스프링 JWT secret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YML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게 아니구나. 죄송해요. 네, 이 값이 바로 아까 중괄호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 불러와지게 되거든요. 어플리케이션 YML 저장된 값을 자바 변수로 이제 불러오는 문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로를 적게 되면은 스프링이 자동으로 그 값을 꺼내서 주입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썼을 때 이 비밀키가 문자열인 채로는 JWT 라이브러리가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secret key라는 객체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그게 그 다음 줄, 이 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보시면은 현재 secret 지금 아까 그 긴 문자열 있죠. YML 들어갔던 문자열이 여기 secret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UTF 8바이트 형식으로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이 암호화 HS26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암호화가 진행되고 나서야 이제 시크릿 키로 이제 배정받을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아래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그 토큰 내에서 이제 사용자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권한 그리고 만료 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create JWT 토큰을 이제 실제로 생성하는 기능을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점으로 쭉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러한 형태를 이제 빌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보시면 페이로드에 뭐 유저 네임을 정보를 추가한다든가 뭐 롤 정보도 추가를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방식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네, 여기서 보시면서 뭐 발급 시각, 만료 시각 등도 적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생성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JWT에 대해서는 6단계 마무리 짓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곱 번째로 이제 로그인 성공 시 JWT 발급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JWT util은 이제 모두 완성됐으니까 로그인 필터에 끼워 넣어서 로그인 성공 시 진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로그인 필터에 JWT util을 주입하는 겁니다. 일단은 복사를 한 후 붙여 넣은 후에 코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존 로그인 필터에서 JWT util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 필터 밖에서 이제 외부 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성자 그리고 이제 필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본 바와 같이 변수를 이제 선언하고요. 필드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생성자에서 다음과 같이 식쓰고 변수 인자를 이제 입력했음이 확인되었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로그인 필터에서도 JWT util을 들고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뭐 JWT util이라든지 create JWT도 여기 호출이 가능해졌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security config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JWT UT를 로그인 필터에서도 적용했지만 그거를 이제 스프링 세큐리티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워크의 환경 설정에도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복사해서 스프링 세큐리티 컨피그에서도 변경해주고요.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일단 외부 인자였기 때문에 일단 필드 선언 해주시고요. 변수 선언 해주시고 생성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WT 같은 경우 이제 JWT uti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컴포넌트에 빈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이 알아서 주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 필터 만들 때 두 번째 인자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어떤 식인지 기억하시나요? 이 기존에 있던 필터, 그러니까 스프링 세큐리티의 디폴트에 있던 필터를 우리가 만든 이제 필터로 교체한다는 거였는데 거기서 인자가 없었으니까 이것도 추가함으로써 완전한 형태의 두 인자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로그인 필터에서 이 로그인 시 성공 시 실행하는 메소드 그리고 로그인 실패 시 실행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넣고 일단 로그인 실패 시에는 되게 간단해요. 로그인 실패 시 401 이제 접근 불가 응답 코드를 반환함으로써 이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로그인 성공 시에는 이제 JWT 발급까지 가면은 되니까 커스텀 이제 유저 디테일스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예 그래요. 이 메소드가 이제 인증된 사용자 객체를 꺼내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인증에 성공했으면은 그 결과로 인증된 사용자 정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 반환 타입이 오브젝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너무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스텀 유저 디테일스로 이제 다운 캐스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그냥 뭐 사용자 이름 추출하는 거여가지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부터 네 번째 줄에서는 이제 이 전체는 이제 권한 추출하는 코드인데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죠. 컬렉션이 형태라는 게. 그래서 권한을 좀 꺼내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한이 컬렉션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한 사용자가 여러 가지 뭐 권한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명당 권한 하나만 쓰지만 이제 구조는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따라서 이렇게 구현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권한 꺼내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JWT create 여기서 본격적으로 성공이 진행됐을 때 JWT 토큰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인자는 총 3개인데요. 이제 유저 아이디 이름 그리고 역할 그리고 만료 시간 이게 60 곱하기 100 해가지고 36,000인데 이걸 초 단위로 이제 시간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10시간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발급된 이제 JWT를 응답 헤더에 담아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요. 그래서 헤더 이름은 이제 authorization 혹은 값은 뭐 이제 bearer 이렇게 다음에 토큰을 붙여요. 그래서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 bearer 뒤에 공백이 붙습니다. 이거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되고 이제 HTTP의 어떤 표준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단계 마지막 클래스입니다.
JWT 필터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요청에 JWT를 검증하고 이 요청이 이제 인증된 사용자다라고 등록시켜주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로그인 필터랑은 다른 부모를 상속합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once per request 필터라고 하는 다른 부모를 상속하는데 왜 다르냐면은 이제 로그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 요청에서만 동작하는 특수한 필터였잖아요. 근데 JWT 필터 같은 경우는 모든 요청에 동작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요청이든 헤더에 JWT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매번 검증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번에 JWT 필터를 생성해 봅시다. 코드의 완성본이고요. 일단 특별하게 볼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부모를 상속한다는 점, once per request 필터라고 하는 다른 하고 그리고 쭉 이어서 가볼게요. 뭐 생성자도 넘어가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핵심적인 기능들을 모두 만들었는데 첫 번째 일단은 어소리제이션 헤더를 추출해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헤더 검증 과정을 거치고요. 헤더가 널이거나 이제 베어러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토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막지 않고 그냥 다음 필터로 넘겨버리는 로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베어러만 따로 떼고 이제 토큰만 추출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로그인 필터에서 잠깐 말했었는데 이전 시간에 그 공백을 한 칸 띄우라고 했잖아요. 이 한 칸의 공백이 이번에 그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자를 수 있는 토큰만 추출할 수 있는 이제 키가 됐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만료 검증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토큰에서 이제 사용자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단계로는 이제 유저를 생성하여서 이제 유저 객체를 임시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DB에 가지 않아요. 토큰에서 꺼낸 정보는 그냥 유저 객체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채우거든요. 왜 DB를 가지 않느냐? JWT의 어떤 본질이 토큰 자체가 이제 신뢰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명 검증을 통과했다는 거는 이 토큰을 우리 서버가 발급했다는 게 확실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DB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DB 접속 조회하면은 부담만 커지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부담도 더 커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JWT 방식이 확장성이 더 좋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곱 번째 단계로는 이제 세큐리티 컨테스트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단계에서는 다음 필터로 이제 넘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처리 결과를 가지고 넘깁니다. 이걸 빼먹게 되면은 이제 요청이 거기서 멈춰서 컨트롤러까지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로직을 만들었으면 필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반드시 어디를 들려야 된다? 이제 security config 스프링 세큐리티의 어떤 환경 설정을 대하는 security config에 가서 등록을 해야죠.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임포트 해주시고 여기서는 조금 before이잖아요. a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거고
왜 at이 아니고 before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무슨 뜻이냐면은 로그인 필터 이전에 JWT 필터를 끼워 넣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왜 before냐면은 이제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요청은 JWT를 헤더에 들고 와요. 그러면 이제 JWT 필터가 검증하고 이제 시큐리티 컨텍스트에 이제 등록한 다음 그 뒤로 쭉 흘러가서 컨트롤러까지 가요. 그래서 로그인 필터는 통과를 하고요. 근데 로그인 요청 같은 경우는 JWT가 없죠. 그러면 이제 JWT 필터는 통과시키고 로그인 필터는 이제 인증 처리를 한 다음에 JWT를 발급합니다. 이게 순서가 뭐가 우선이고 뭐가 뒤에 와야 되는지 이제 JWT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 여부에 따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모든 코드 작성은 끝났고, 네, 일단 오늘 코드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일단 모든 코드를 구현하였다 보니 지금 스웨거를 통해서 직접 이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일단 과제 내드려야 되니까 네, 그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완성된 코드에서 일단은 실행시켜 주시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은 지금 이 데이터 이니셜라이저가 데이터베이스에 부라는 아이디와 이제 110이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가진 데이터 유저를 생성하겠죠. 테스트 사용자는 지금 생성된 상태이고요. 지금 AB 실행 중이니 로컬호스트 들어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된다면은 이제 로그인까지는 된 거니까 인증 절차가 완료된 거겠죠. 그래서 인증 절차가 이렇게 완료가 됐고 응답을 해서 여기서 베어러 뒤에 쭉 뒤에 K까지가 우리 개인에게 할당된 JWT입니다. 이제 JWT를 가지고 자물쇠 버튼을 눌러서 여기 헤더에 누르게 되면 복사해서 붙여넣고 누르게 되면은 지금 헤더에 기록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API에서 진행할 때 필요시에는 이제 토큰을 제출하라고 하겠죠. 게시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행하고 게시물은 그냥 이대로 진행할게요. 따로 수정을 안 하고 아마 데이터베이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로딩이 느려서 그런가. 다시 넣어주시고요. 헤더에 넣은 상태로 게시물 생성을 누르면은 네, 정상적으로 지금 게시물이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게시물 포스트 할 때는 인가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인가 받는 사람 인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토큰을 가지고 있어서 게시물이 다음과 같이 써졌고, 만약에 제가 유효한 토큰이 아닌 예를 들어 살짝 변형된 토큰, 위조된 토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포스트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제 권한 금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스웨거는 이렇게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고,
과제는 이번 주 5월 24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따로 뭐 이번에는 스웨거 그리고 이러한 API 구현 같은 경우는 과제를 내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기도 해가지고 그 대신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이 JWT로 인한 이제 로그인 흐름 과정을 제가 이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습 시간에서도 녹아났었지만 조금 한 번 듣고 말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정리해놨는데 이 과정을 본인만의 언어로 서술해 주시면 되시고요. 노션 혹은 뭐 블로그, 주석, 저 형식은 자유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